윤선영의 톡톡톡. 윤선영입니다. 꽃이나 새는 자기 자신을 남과 비교하지 않죠. 저마다 자기의 특성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이 조화를 이루어 살아갑니다. 이 비교라는 게 참 시샘과 열등감을 낳게 되는데요. 이 사람만 서로 비교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합니다. 이 남과 비교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삶에 충실할 때 그런 자기 자신과 함께 순수하게 존재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사람마다 자기 자신의 그릇이 있고 몫이 있다고 합니다. 그 그릇에 그 몫을 채우는 것으로 우리가 자족해야 할 텐데 결국 스스로 만족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겠죠. 내 그릇과 내 몫을 알아야 하는데 그걸 모르고 이 남의 몫을, 남의 그릇을 자주 넘겨다 보곤 합니다. 소유를 제한하고 자제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 정신을 보다 풍요롭게 한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제한하는 것이요, 우리 정신만 풍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활 환경과 자연마저도 덜 훼손시키는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단순한 삶이 중요하다라고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자꾸 거듭 안으로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내가 지금 순간순간 살고 있는 지금 이 현재가 나답게 살고 있는 것인가 스스로 점검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무엇이 되어야 하고 무엇을 이룰 것인가 스스로 물어보면서 자기 삶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다른 누군가가 내 인생을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 자신만이 내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인간은 고독한 존재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저마다 자기 그림자를 거느리고 이 지평선을 우리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나 자신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순간 우리는 달려가고 있는 거죠.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가짜는 말 누굴 위한 삶인가 뜨겁게 쥐져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약해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감당할 수 없게 벅찬 이 세상 유독 내게만 더 모진 이 세상 모두가 나를 돌아섰고 비웃었고 아픔이 곧 나였지 시들고 저무는 그런 세상 이치에 날 가두려 하지마 틀려도 괜찮아 이 삶은 내가 사니까 나를 봐 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오늘뿐이야 난 말야 야야 똑똑히 봐
깨질수록 깨질수록 더 세지고 강해지는 돌덩이 누가 뭐라 해도 나의 길 오직 하나뿐인 나의 길 내 천국을 내걸고서 hey! 걸어가야 계속해서 부딪히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걷는 거야 언젠가 이 길 끝에 서서 나도 한번 크게 한번 목이 터져라 웃을 있을 때까지 오늘 첫 곡으로 띄워드렸습니다. 하현우의 돌덩이. 자, 일단 방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여러분들께 먼저 전해드립니다. 아마 오늘 아침에 이 나나꿀리 지역 계셨던 분들께서는 출근길 굉장히 고생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새벽에 이 나나꿀리 지역 하키모 로드와 파아케아 로드 인근에서 이 총격 살인 사건이 발생이 되는 바람에 이 경찰이 이 인근 도로들을 통제를 하고 수사를 벌였었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한 것은 그리고 이 경찰이 출동을 했던 것은 오전 1시 30분경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이 인근 도로들은 여러분들께서 아마 아침 출근길 고생하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이 통제가 풀리지 않아서 방금 전 이 통제가 풀렸다라는 속보 들어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퇴근길에는 이 고생을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이 총격 살인 사건 같은 경우 지금 정확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만 지금 이 살해당한 지금 이 희생자가 30대의 남성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총격으로 사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은 어떤 정보라든가 또는 용의자에 대한 이야기를 발표하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 내부 소식통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마도 그 경찰이 도착을 했을 때 신고를 받고 도착을 했을 때 이 희생된 남성이 도로 위에 누워 있었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만 자, 오늘 정도 지나고 나야 이 정확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이 하키모 로드 그리고 파아케아 로드 지금 현재는 다시 재개통됐다라는 그런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께서 이제 5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고 계신데 이 월요일 업무 개실 첫날부터 이 비가일랜드 계신 분들께서는 흔들림을 느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였죠. 이 비가일랜드에서요. 한 4.2, 진도 한 4.2 정도 되는 지진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게 오전 11시 40분경에 이 지진이 발생이 됐는데 그 후에도 진도 한 3.6, 3.4 정도 되는 작은 지진들이 잇따랐던 것으로 지금 전해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쓰나미가 발생되지도 않았고요. 또 큰 피해가 지금 보고되지도 않았습니다. 최근 들어서 이 과학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지금 마우나로아와 킬라우에아를 중심으로 해서 최근 한 수개월 사이에 지금 활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죠. 화산 활동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것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긴다든가 또는 여러분들께서 이 폭발을 이 걱정하셔야 된다든가 하는 일은 아니랍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교통 관련 소식 한 가지만 더 전해드리자면 지난주에도 여러분들께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번 주 H1 프리웨이 이 공항 인근 온램프 이용하시는 분들께서는 우회를 해 주셔야 됩니다. 밤 시간 공사가 예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레일 공사로 인해서 H1 프리웨이 지금 공항 이 온램프가 오늘부터 28일까지 밤 10시부터 새벽 4시 사이 통제가 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는 H1 프리웨이 이스트 방면 또는 웨스트 방면 모두 지금 우회를 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주말 동안 이제 이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간의 정상회담 끝나고 뒷이야기가 무성했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다시 이 방미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가면서 그와 관련된 소식들 여러분들 많이 들으셨을 텐데 또 이제 한국 돌아가서의 뒷이야기 같은 것들은 저희 라디오 서울에 귀를 기울여 주시면 계속해서 이 정확하고 이 빠른 소식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전해졌었던 소식 중에 지금 전 세계 스포츠계가 헤드라인으로 계속 언급하고 있고 지금까지도 계속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그런 소식이 있죠. 바로 이 PGA 챔피언십, PGA 지금 이 골프 투어에서 새로운 역사를 쓴 인물이 나왔습니다. 바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필 미켈슨 선수입니다. 지난 주말에 PGA 챔피언십, 그러니까 이 메이저 대회죠. 이 메이저 대회 중 하나인 PGA 챔피언십이 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찰스턴 인근의 키아와 아일랜드 이 골프 리조트 오션 코스에서 열렸습니다. 메이저 대회고 정말 이 어려운 그런 대회였는데 이 필 미켈슨 선수 합계 6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워너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근데 놀라운 것은 이 필 미켈슨 선수가 1970년 6월생입니다. 그러니까 만 50세 11개월인 거죠. 나이가. 사실 필 미켈슨 선수 올해부터 이 시니어 투어에 나갈 수 있는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지금 PGA에서 같이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췄다라고 해서 사실 뭐 지난해부터 계속 이 회자가 됐었고 말이 나왔었죠. 그런데 이 드디어 일을 낸 거죠. 이 53년이나 된 메이저 대회 최고령 우승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종전의 최고령 우승 기록은요. 1968년 PGA 챔피언십에서 미국의 줄리어스 보로스가 세운 48세 4개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지금 갈아치운 거죠. 50세 11개월이니까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잖아요. 지금까지 이 PGA 메이저 대회에서 50세가 넘어서 우승한 선수는 필 미켈슨 선수 한 명입니다. 또 메이저 대회가 아닌 일반 대회에서도 50세가 넘어서 우승한 7번째 선수로 지금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통산 우승 횟수가 45승인 만큼 뭐 필 미켈슨 선수 워낙 유명한 선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 이 PGA 챔피언십 우승으로 인해서 필 미켈슨 선수 지금 아마도 이제 앞으로 지금 그 계획이 되어 있는 US 오픈, 이 US 오픈에 대한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사실 이 필 미켈슨 선수가요, 이번 대회 전에는 세계 랭킹 115위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력으로 US 오픈 출전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래서 이 특별 초청을 받아들이기로 했었는데 이번에 우승을 하면서 이제 자동으로 출전권을 자력으로 확보했습니다. 사실 이제 커리어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 미켈슨 선수가 US 오픈만 우승하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역대로 US 오픈에서 2위를 가장 많이 한, 준우승을 가장 많이 한 선수로 기록이 될 만큼 정말 한 끗 차이로 우승컵을 지금 차지하지 못했었는데 올해 만약에 US 오픈까지 차지하게 된다면 정말 대단한 그런 역사를 쓰게 되겠죠. 이 필 미켈슨 선수 우승한 다음에도 정말 뭐 우승할 수 있을 거라고 믿었지만 막상 우승하고 나니까 실감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이 본인의 이번 우승이 다른 나이든 선수들에게도 힘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필 미켈슨 선수 이번 대회 우승이 지금 할 수 있었던 원동력으로는 체력과 그리고 이 명상을 통한 자기 관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많은 젊은 선수들을 지금 제치고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정말 이 필 미켈슨 선수 3라운드까지 1등이었기 때문에 많은 골프 팬들께서 이 새로운 역사를 쓸 그를 지지하고 또 응원을 보내주셨는데 그 응원에 어제 답을 하게 된 거죠. 지금 교통사고 당한 뒤에 재활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 선수도 SNS에다가 이 축하 인사를 올렸다고 그래요.
이번 대회에 사실 많은 그 관심을 받았었던 임성재 선수가 공동 17위에 올랐고요. 지금 교포 김찬 선수 23위, 그리고 안병훈 선수 49위, 이렇게 지금 한국 선수들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필 미켈슨 선수가 최고령으로 메이저 대회 우승한 다음에 메이저 대회 우승 그 원동력은 무엇이었을까? 뭐 이런 이야기들이 뒷이야기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은 철저하게 이 체력 관리를 했다고 하죠. 지금 51세인데요. 여러분들 보시면 정말 열심히 운동을 했구나라는 것을 모습을 통해서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식단 관리도 철저하게 했다고 하고요. 운동도 정말 너무나도 열심히 했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명상도 했다고 하잖아요. 사실 이 필 미켈슨 선수 같은 경우 예전에 여러분들 이제 대회 보시면 잘 하다가 이 삐끗삐끗하는 장면들을 보시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죠. 정말 예전하고는 좀 달라진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 경기력이 참 안정됐구나라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들께서 이번 대회를 통해서 보실 수 있었는데, 요즘 이 젊은 선수들 장타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이 50세가 넘은 필 미켈슨 선수가 이런 후배들과 20살, 30살 막 가까이 차이 나는 이 후배들과 대등한 경기력을 뽐내고 있죠. 장타에서도 밀리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노장 만세를 외치게 된 건데, 과연 이 51살에 다시 한번 지금 리즈 시절을 맞이하게 된 필 미켈슨 선수, US 오픈에서 이 우승컵을 들어올릴 수 있을지, 그래서 커리어 그랜드 슬램을 달성할 수 있을지 지금 골프계가 그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필 미켈슨 선수의 부활로 인해서 아마 PGA는 정말 많은 인기를 다시 한번 누릴 수 있지 않을까, US 오픈까지 계속해서 이 관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에일리가 노래합니다. 첫눈처럼 너에게 가겠다. 널 품기 전 알지 못했다. 내 머문 세상 이토록 찬란한 것을 작은 숨결로 단 사람, 겁없이 나를 불러준 사람, 몹시도 좋았다. 너를 지켜보고 설레고 우습게 질투
에일리의 노래 들어봤습니다. 함께 하시는 윤선영의 톡톡톡 이 시간은요. 반세기의 역사를 자랑하는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최상의 보상을 약속하는 파판디 변호사 제공입니다. 갑자기 찾아온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Hi, this is Attorney Pafundi.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ccident, call me. Your first visit is free. 안녕하세요, 파판디 변호사입니다. 사고가 나면 바로 연락 주십시오. 40년간 로컬 사회 및 한인 사회에 쌓아온 파판디 법률사무소. 최상의 보상과 피해자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를 당했을 때 사고 장소나 병원에서 파판디 법률사무소로 연락 주십시오. 대형 사고 및 크고 작은 모든 교통사고, 즉시 김미영 비서에게 전화 주세요. 전화 554-1539, 554-1539번. 한인들의 사랑으로 오하나은행은 더욱 튼튼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한국으로 보내는 송금 서비스는 더욱 빠르게, 모기지로는 더욱 간편하게, 전 세계 ATM 서비스는 매월 3번까지 무료로 더욱 편리하게. 지속적으로 발전해온 오하나은행은 한인들과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유일의 한인 자본은행 오하나 퍼시픽 은행. 1357 카피올라니 블루버드 102호, 카피올라니 본점 237-6551, 1070 놀스킹 스트리트 팔라마 제1매장 내 칼리히 지점 237-6552. 해피약국에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하실 수 있습니다. 무료액 배달 서비스도 해드리는 해피약국. 알라모아나 빌딩 3층 실로아 망가역 955-9500 해피약국으로 오세요. 전화번호 955-9500 오늘도 해피데이 해피약국 헤이 해피약국. 몸은 멀리 떠나 있어도 잊을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살인문 들어서는 돌담길, 옹기종기 놓인 장독대, 그리고 어머니께서 해주시던 맛깔스런 고향의 음식. 고향의 맛이 그리울 땐 전 서라벌을 찾습니다. 세월은 흘러도 변하지 않는 맛과 멋. 서라벌. 서라벌은 우리의 자랑입니다. 전화 예약은 947-3113번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AM 1540 윤선영의 톡톡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거짓말처럼 차갑게 돌아섰던
2NE1의 Come Back Home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께 이 로컬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소식은 이 하와이 주립대 같은 경우 향후 2년간 한 9천만 달러 정도의 예산 삭감에 직면하고 있죠. 그런데 이 하와이 주립대의 예산 삭감이 주 전체 지금 경제 활동에 악영향을 끼친다라는 이 주립대 경제연구소의 결과 이 보고서가 나오고 있습니다. UH 경제학자들의 새로운 보고서를 보면은요. 지금 하와이 주립대의 예산을 삭감하는 것이 주 전체 경제 활동에 한 6억 5천만 달러의 이 감소를 가져온다라는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 팬데믹으로부터 회복 속도가 늦어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이 학생들과 교수진들이 지금 수행하고 있는 여러 가지 세계적인 연구 수행 능력에 타격을 입음으로 해서 지금 하와이 주립대가 만약에 $1 돈을 못 받게 되면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치게 돼서 한 $7 정도 이 손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긴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7배 경제적인 타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근데 주의회 의원들은 동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하와이 주립대 예산은 삭감이 됐지만 비록 예산은 삭감을 하지만 연방 기금이 하와이 주립대에 지금 제공이 될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거다라는 겁니다. 일단 주의회는 경기 부양책 중에서 하와이 주립대에 6천만 달러를 제공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을 거라는 거죠. 하지만 UH의 입장은 다릅니다. UH 관계자는 이 연방기금의 상당 부분은 대학 운영을 위해서 비용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위한 재정 지원에 사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 많은 연방 자금이 그 하와이 주립대에 온다 하더라도 학생들을 위한 주택이라든가 음식 서비스, 운동 부서 이런 여러 가지 이 지원 프로그램에 사용이 될 것이기 때문에 하와이 주립대 운영 예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글쎄요,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이 주의회가 끝나면서 하와이 주립대 예산을 향후 2년간 이렇게 삭감을 했기 때문에 주립대 입장에서는 지금 굉장히 난감한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어제 하와이의 코로나 바이러스 신규 확진 환자는 총 48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그중에 이 2명의 사망자가 나왔는데요. 2명 다 고령의 지금 여성 1명, 남성 1명이고 오아후에서 지금 사망자가 나왔고요.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던 이 환자들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48건 중에서 지금 35건이 오아후에서 나왔고요. 8건이 빅아일랜드, 2건이 마우이, 그리고 몰로카이와 카와이에서 각각 1건, 그리고 이 하와이주 밖에서 4건이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카와이가 지난달과 비교를 했을 때는 요즘 신규 확진 환자가 이제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죠. 뭐 많아야 1건, 없을 때도 많고. 하와이 주에서 카와이가 가장 안전한 곳으로 이 손꼽혔었는데 지난달에 갑자기 이 확진 환자 수가 늘어나면서 데렉 카와카미 시장이 방역 시스템 4단계 제일 이 꼭대기에 있었던 방역 시스템을 한 걸음 뒷걸음질 쳐서 이 3단계로 강화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부터요 다시 카와이는 사례가 좋아졌기 때문에 4단계로 다시 이동을 하게 됐습니다. 따라서 카와이에 계신 분들 이제 야외에서는 25명까지 모이실 수 있고요. 실내에서는 10명까지 모이시는 게 가능하고 각종 제재 조치도 여러 군데 지금 완화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여러분들께서 kawaii.gov.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즘 이 하와이 주 당국의 백신 접종 포커스는 젊은 층과 그리고 학생에게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맞춰지고 있죠. 왜냐하면 일단은 뭐 가을 학기 여러분들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지금 대면 수업으로 전환을 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대면 수업으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일단 학생들이 백신 접종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급 학교로
직접적으로 이제 이 모바일 백신 클리닉들이 계속 지금 향하고 있고요.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이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주당국과 주교육부 그리고 이 각 병원이 손을 잡고 지금 이런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하와이 퍼시픽 헬스, 그다음에 퀸스 병원이 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카이저도 역시 계속해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 하와이 퍼시픽 헬스는 지난 토요일에는 푸나우스쿨로 이 움직이는 모바일 백신 클리닉을 옮겼죠. 이 하와이 퍼시픽 헬스의 모바일 백신 클리닉 버스는요, 웩스 스쿼드 버스라고 이름을 지었는데 아마 여러분들 보시면 파란색으로요, 눈에 확 띄는 그런 큰 대형 버스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이 내부에는요, 안전한 환경에서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아주 이 백신 접종 스테이션으로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원들 훈련이 잘 된 그런 직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푸나우에서 거의 뭐 이 학생만 거의 한 350명 가까이 백신 접종을 받았다고 하고요. 또 이 버스 이외에도 토요일 날은 푸나우 체육관 안에 또 이 그 클리닉을 열어서 거기서 이 백신 접종이 진행이 됐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학교로 지금 향하는 모바일 백신 클리닉에 대해서 매주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학생만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학생들 분명히 맞을 수 있습니다만 학부모님들께서도 맞으실 수 있고요. 또 인근 주민들께서도 맞으실 수 있습니다. 교직원은 물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멀리 여러분들께서 백신 접종 클리닉까지 가셔서 예방접종 맞으시려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가까운 이런 공립학교나 또는 이런 학교들 인근에 있는 학교들로 가시면 편리하게 이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커뮤니티 일원이라면 누구나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클리닉이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하잖아요. 뭐 피어2나 또는 블레이스델 센터나 이런 사이트까지 가실 그 시간 없으신 분들, 또 가시기도 교통편도 그렇고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 이런 분들 가시면 됩니다. 뭐 예약하고 가시면 좋겠지만 예약하지 않으셔도 워크인도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가셔서 백신 접종 받으실 수 있는데 이 하와이 퍼시픽 헬스도 지금 5월 6일부터 모바일 백신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미 2,300명 이상에게 백신을 접종했다고 그래요. 내일은 이 버스가 캐슬 하이스쿨로 갑니다. 이 캐슬 하이스쿨 인근에 계시는 분들 여러분들 등록하셔서 백신 접종 받으실 수도 있고 워크인도 가능하신데요. 이 하와이 퍼시픽 헬스.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퀸스의 이 모바일 클리닉은 밀릴라니 고등학교로 갔었습니다. 이 밀릴라니 고등학교에서 고등학교, 중학교 해서 거의 뭐 한 800여 명에게 백신 접종을 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학교를 직접 찾아가는 이 서비스가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관계자들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께서 편리하게 맞으실 수 있고 아이들도 부담이 없잖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굉장히 지금 이 지지를 하신다고 하는데 자, 말씀드렸다시피 이 공립학교에 각 공립학교에 이 모바일 백신 클리닉이 계속해서 방문을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학교 측으로부터 이 정보를 받으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이미 다들 이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는 모바일 클리닉이 학교를 방문할 때 미리 다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정보를 드리니까요. 잘 숙지하시기 바라겠고요. 그래도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께서는요. hawaiicovid19.com, hawaiicovid19.com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들어온 소식 중에서 이 반가운 소식이 또 한 가지 있습니다.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본토에서는 왜 복권을 나눠준다고 하잖아요. 이 복권을 나눠준 다음에 최대 한 30%까지 백신 접종 맞으시는 분들이 늘어났다고 하는데 하와이는 이제 복권은 없죠. 모든 종류의 도박이 이 하와이는 불법이기 때문에 복권도 여러분들께서 여기서 구입하실 수 없고 실제로 그래서 복권을 나눠드리지는 못하지만 백신 접종을 받으시면 혜택을 보시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나가 바로 세이프웨이입니다. 이 세이프웨이 같은 경우 여러분들께서 이 백신 접종 받으시면은요. 물론 이제 워크인도 되고 예약해서 가셔도 되거든요. 요즘은 다 워크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가시면 되는데 10%
여러분들 거기서 장 보시면요. 10% 디스카운트를 해 드린답니다. 아마 많은 분들께서 좋아하시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는데 장도 보시고 백신 접종도 받으세요. 이런 뜻이겠죠. 세이프웨이 같은 경우 지금 파이저 백신, 모더나 그리고 존슨앤존슨 백신을 다 취급을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들 여기서 백신 접종 받으시면 10% 디스카운트 해드린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자, 파이저 백신이어야 12세 이상 어린이들도 청소년들도 접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이프웨이 스토어라고 해서 다 파이저 백신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베르타니아 스트릿에 있는 세이프웨이, 그리고 에바비치에 있는 세이프웨이, 그리고 와이파후에 있는 세이프웨이가 이 파이저 백신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께서 온라인 통해서 가능하신지 확인도 가능하시니까요. 온라인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선물도 주고 디스카운트도 주고 인센티브도 주고 이런 거 좀 많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건 기적 다 꾸민 것만 같아 눈 감아도 선명하게 보여 더 잘해주지 못해 자꾸만 유해가 돼 내 맘은 그게 아닌데 늘 같이 있고 싶은데 너를 지나 밝은 빛을 볼 때 함께 느꼈던 따뜻한 기억들 내 편이 되어 늘 빛나게 만들어주다 목소리 귀를 자꾸만 돌겠지 마주보던 서로의 눈빛이 그립겠지만 사랑 설렘 첫 느낌 선명히 남아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환하게 웃을게 봄바람이 지나가면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한 번 더 안아줄게 봄바람이 지나가면 그때라면 미안 늘 받기만 한 것 같았어 고마워 아름다워져서 텅 빈 내 맘을 넌 덮어 가득 너로 채워줘서 지친 내게 손을 내밀어 너만이 날 숨쉬게 만들어 이제 매일매일 생일 birthday 난 새로 태어난 채로 내 편이 되어 내 빛나게 만들어주던 그 미소 그 눈물 익숙한 너의 모습이 어쩌면 변해가겠지 마주보던 우리의 기억을 지금 이대로 사랑 설렘 첫 느낌 선명히 남아 우리 다시 만나 봄바람이 지나가면 환하게 웃을게 봄바람이 지나가면 그때라면
원어원이 노래했습니다. 봄바람. 자, 요즘 여러분들 이 장 보시면은요. 식료품 가격이 너무 비싸서 이 장바구니는 무겁고 지갑은 가볍고 그렇지 않으십니까? 요즘요, 이 하와이의 식료품 가격이 계속해서 치솟고 있습니다. 일부 품목의 경우는 뭐 가격이 거의 50%까지 올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뭐 이 주부님들 많이 걱정하시지만 이 요식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걱정이시라 그래요. 음식 가격 인상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이 음식 가격을 또 인상하게 되면 그게 오롯이 또 소비자의 몫이 되니까요. 식당 운영하시는 분들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뭐 한 3월, 4월 이렇게 2달 보면은요, 뭐 브로콜리나 콩 같은 거 뭐 이런 게 한 뭐 45% 가까이 가격이 증가를 했답니다. 그러면 뭐 도매 가격이 이 정도 증가를 하면 소매 가격은 어떻겠습니까? 뭐 말을 할 필요도 없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하와이 최대 도매 유통업체 중에 하나인 와이하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요, 이게 이제 수요와 공급의 문제라고 그래요. 지금 현재 이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으로 인해서 이제 이 미국의 전체 그 공급망에 많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 이제 제일 큰 게 노동력 부족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와이에 계신 분들도 많이 공감하고 계시는 부분이잖아요. 하와이가 지금 실업률이 8.5%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식당 같은 경우 특히 이제 다른 업체들도 많습니다만 특히 식당 같은 경우는 사람을 구하지 못해서 이 인센티브를 주고 웃돈을 올려주고 보너스를 주면서 사람을 고용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사람이 없답니다. 그런데 이게 다른 부분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제조업도 그렇고 이 농업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체적으로 원자재가 부족하고 직원이 부족하고 이래서 이 공급이 달리고 있는 상황이죠. 그런데 수요는 늘어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점점점 경제가 다시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 하와이 같은 경우도 이제 여름철 되면서 많은 분들 일터에 복귀하시고 또 관광도 서서히 열리고 있고 학생들도 이제 학교에 복귀할 예정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 활동이 점점점 늘어나고 이 수요는 점점 증가를 하는데 공급이 충분하지 않은 거죠. 또 하와이는 특성상 모든 이 물품들이 거의 뭐 90% 가까이 물품들이 해상 운송을 통해서 이제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보니까 이 상황이 더 심각하다라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지금 공급망이 경제 회복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라는 그런 예상 나오고 있고요. 최소한 지금 이 식료품 가격 인상이 6개월 이상은 계속될 거다. 계속 상승할 거다라는 전망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지금 어두운 전망 중에 하나가 바로 교육계입니다. 아마 올해 여러분들께서 이 반가운 소식 제가 이 전해드려서 좋아하시는 학부모님들 많으실 거예요. 이 공립학교 같은 경우는 서머스쿨 원래 이제 돈 내시는 크레딧 프로그램도 다 무료로 제공하기로 했잖아요. 주 교육부가.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충분한 교사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주교육위원회가 이제 학부모님들이 서머스쿨에다가 돈 내시지 않으실 수 있도록 $3,000만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고 있는 거죠. 지난 한 해 아이들이 정말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래서 학습 능력도 저하가 되고 실제로 이 학습 능력 저하로 인해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공립학교 시니어 학생의 4분의 1이 26%가 졸업을 할 수가 없답니다. 이걸 학생 4명당 1명은 졸업을 못한다라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숫자로 보면은요, 거의 한 3,000명 되는 학생들이 졸업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학생들을 돕기 위해서 또 학습 능력을 다시 키우기 위해서 올 여름에 필요한 학점을 받을 수 있도록 지금 크레딧 프로그램도 제공을 하고 있고 또 뒤처진 학생들을 돕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 무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 서머스쿨 프로그램들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보시고 선택을 하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문제는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선생님들을 확보를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또 이제 교사들을 서머스쿨에 일해라라고 강요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 이 문제가 좀 심각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만 지금 인력이 부족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 이제 그 여름에 서머펀 프로그램 각 그 이 공원에서 실시하는 시당국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는 이 서머펀 프로그램도 학생들을 돌볼 주니어 교사가 지금 부족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올해 이 공립학교가 제공하는 서머스쿨 어떤 그 프로그램이 있는지 알고 싶으신 분들께서는요. hawaiipublicschools.org, hawaiipublicschools.org를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올해 졸업을 해야 되는 그 시니어 학생 중에서 4명 중에 1명은 졸업을 하지 못할 지금 위험에 처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교육계에서는 지난 한 해를 잃어버린 1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만큼 아이들이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또 학습 능력이 저하가 돼서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조치가 지금 필요한 그런 상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 이제 서머스쿨을 이렇게 지금 주 교육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무료로 제공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자 여러분들 이 아이들을 위해서 서머스쿨 프로그램들 확인해 보시고 아이들에게 걸맞는 잘 맞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 제공이 무료로 되니까요 선택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주말부터 이제 그 아이들이 야외에서 스포츠 활동, 팀 스포츠 할 때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지켜보실 수 있잖아요. 사실은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다시 이 팀 스포츠 할 수 있었습니다만 부모님들은 이 관중으로서 지켜보실 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특별 조치가 승인이 되면서 지난 주말부터 학부모님들도 이제 아이들의 경기를 지켜보실 수가 있게 됐습니다. 부모님들도 너무 좋아하시고요. 아이들도 너무 기뻐하는 그런 모습 볼 수가 있었는데 사실 정말 이게 많은 학부모님들께서 간절히 바라셨던 그런 일이었는데 이 규제가 풀려서 지난 주말부터 이제 각 그 공원도 그렇고요 경기장도 그렇고 훨씬 아주 이 활발한 그런 모습들 또 아이들도 이 부모님들이 지켜보시면서 응원을 해주기 때문에 더 이 재미있게 또 신나게 이 스포츠 활동을 펼쳤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요즘요, 이 하와이의 관광 산업도 서서히 기지개를 펴니다만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팬데믹이 시작되기 전에는 하와이가 미국 내에서 TV 프로그램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가장 그 인기 있는 많은 그런 프로덕션에서 선호하는 그런 촬영지였잖아요. 그런데 이제 팬데믹 시작되면서부터 이것이 뚝 끊겼었죠. 그런데 이제 서서히 다시 할리우드의 거대 프로젝트들이 하와이로 지금 돌아오고 있다라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디즈니 플러스의 지금 프로그램들 또 소니의 그런 프로덕션의 프로그램들 여러 가지 지금 그 프로덕션 프로그램들이 하와이를 지금 촬영 장소로 꼽고 있는데 마우이에는 벌써 이제 2가지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오려고 하는 프로젝트들이 여러 개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실 한때는 하와이가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적인 그런 긍정적인 영향을 많이 받았었는데 지난해 팬데믹 때 어려웠었거든요. 근데 이제 다시 돌아오게 되면 많은 분들께 이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그런 효과도 중요합니다만 하와이에서 이 배우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 또는 연예인의 꿈을 키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도 이제 이 캐스팅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정말 또 이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앞으로 많은 공연이라든가 또는 프로그램들이 하와이를 배경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이 여기서 오는 거죠.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요. 배우분들 castingoahu@gmail.com castingoahu@gmail.com에 이력서와 사진 제출하시면 여러분들께 이 기회가 제공이 될 수 있다라고 관계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끝곡 흐르고 있습니다. 멜로망스의 You 전해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내일 다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어떻게 난 해야 해 네가 떠난다고 말하면 나 혼자 남겨지는 게 더 두려울 텐데 이유를 말해준다면 조금 편할 것 같아 아주 작은 손짓조차도 내겐 소중한 너를 잊을 수 없는 슬픈 기억 속으로 보내자 못 이루겠지 비가 오는 거리에 혼자 버려진 채로 서 있는 날 생각 Hit me and don't make me strong. 그저 정해진 대로 따르라고 그게 현명하게 사는 거라고 쥐 죽은 듯이 살라는 말 잠시 음악 프로그램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파일 때문에 문제가 있었는데요.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 드립니다.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거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나를 봐야야 끝없어 쓰러지고 떨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 시간은 믿는 것이 참 행복한 해외 최초 한인교회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한희준 목사님의 살며 생각하며 칼럼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은 인간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제도입니다.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신 목적은 사람이 가정을 통해 참된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숨결이 깃든 곳이요 기쁨과 사랑이 나누어지는 삶의 안식처인 것입니다. 가정은 하나님 인간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민사회 속에서도 부부 이혼으로 인한 가정 붕괴와 그로 인한 탈선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국은 선진 국가들 중에서 저출산율, 부부 이혼율, 해외 입양, 자살률이 세계 1위라는 불명예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정위기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가정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의 가정을 창조하신 목적은 최초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 돕고 사랑하며 자녀와 함께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은 의식주를 해결하는 주거 공간이 아니라 사랑과 기쁨이 나누어지는 행복의 쉼터입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것은 일터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사랑의 빛을 띤 아빠의 표정입니다. 부엌과 꽃이 있는 식탁이 아니라 정성과 사랑으로 요리하는 엄마의 기쁜 얼굴입니다. 실수와 허물 속에서도 위로와 격려가 있는 곳입니다. 바다와 같이 넓은 아빠의 가슴과 땅처럼 다 품는 엄마의 사랑이 있는 곳. 거기서 자녀들이 인생 행복과 기쁨과 사랑을 배우는 곳이 가정입니다. 사랑과 관용 속에 상처와 아픔은 싸매지고 슬픔은 나눠지고 기쁨은 배가 되어 항상 웃음을 잃지 않는 곳이 바로 행복한 가정입니다. 세상에 완전한 가정은 없습니다. 먼지 하나 없는 집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을 가지고 있어도 그 안에 사는 사람들이 행복하지 않으면 그 좋은 환경은 전혀 의미가 없습니다. 차라리 불완전한 환경 속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완전한 가정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대신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는 노력이 더 필요합니다. 비록 부족하고 가진 것은 많지 않아도 사랑의 공감과 배려 속에 내일의 희망과 꿈이 있으면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고 행복한 가정이 곧 작은 천국입니다. 5월의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교민 여러분 모두 행복한 가정을 이루어 작은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행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하와이 그리스도교회 예배 시간은 주일 7시, 9시, 11시 15분이며 주소는 1639 케아모크 스트리트, 전화번호는 536국에 7244번, 웹사이트는 www.kcun